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비건 식단이 가장 건강하다는 믿음, 정말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좀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잘 짜인 잡식 식단과 비교했을 때 건강상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오늘은 비건이라는 이름이 주는 건강 후광 효과의 진실, 그리고 우리 건강을 진짜 위협하는 의외의 범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건 식단이 건강의 정점이다. 건강해지려면 꼭 비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쌍둥이 22쌍을 모아서 8주 동안 한 명은 건강하게 짠 비건 식단, 다른 한 명은 역시 건강하게 구성된 잡식 식단을 먹게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비건 식단을 한 쪽이 잡식 식단을 한 쪽보다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 즉 혈관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수치, 그리고 공복 인슐린 수치가 더 좋아졌어요. 체중도 더 많이 줄었고요. 하지만 겨우 8주, 2달 정도의 결과만 가지고 비건 식단이 장기적으로도 무조건 더 좋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몇몇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게 꼭 더 오래 살거나 전반적인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장기적이고 결정적인 건강 결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여러 메타 분석 연구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결론은 꽤 일관됩니다. 중요한 건 식단의 질인데요. 잘 구성된 비건 식단, 그리고 잘 구성된 잡식 식단 사이에서는 모든 원인을 포함한 전체 사망률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비건 식단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오래 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직접 수행한 학자들조차도 이 증거의 확실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주의를 줄 정도입니다. 전체 사망률이나 뇌혈관 질환 사망률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찾지 못했고요. 비건 식단만 따로 분석했을 때 전체 암 발생률을 낮추는 경향은 보였는데, 이것만으로 비건 식단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채식주의자들이 더 건강해 보인다, 이런 인식이 강한 걸까요? 여기에는 건강한 사용자 편향이라는 개념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행동 말고도 금연, 절주, 꾸준한 운동, 이런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이미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편향의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일반 대중이 아니라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식품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그 안에서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의 사망률을 비교해 본 거죠. 이렇게 두 그룹의 건강에 대한 관심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니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 간의 사망률 차이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건 동물성 식품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자체보다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비건이냐 잡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건강한 식단의 기준은 뭘까요? 세계보건기구 같은 주요 국제 보건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건강 식단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특정 식품군을 완전히 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먹는 식단의 전반적인 질을 강조하는데요. 몇 가지로 쉽게 풀어볼게요. 첫째는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다양한 식품을 먹는 겁니다.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통곡물 같은 거요. 둘째는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활동량에 맞게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셋째, 지방의 종류를 가려서 먹는 겁니다.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줄이고 건강한 불포화지방 위주로 섭취해야 돼요. 넷째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첨가당이나 단순당 섭취를 전체 에너지의 10%, 가능하면 5% 미만으로 줄여야 하고요. 다섯째, 소금 섭취를 제한해서 하루 5g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결국 잘 계획된 비건 식단도 건강할 수 있고요. 또 다채로운 식물성 식품을 바탕으로 질 좋은 동물성 식품을 적절하게 포함하는 잘 계획된 잡식 식단 역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비건이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식단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그렇다면 과거의 비건 식단과 지금의 비건 식단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비건은 건강하다 이런 인식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0년대 이전, 요즘처럼 다양한 식물성 대체 식품이 나오기 전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때 비건 식단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마트에서 비건 버거, 비건 치즈, 비건 소시지 이런 가공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식물성 기반의 가공식품 자체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비건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채소, 과일, 통곡물, 콩, 견과류 이런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제 자연 식물식을 실천하게 된 셈입니다. 가공 과정이 적으니까 당연히 섬유질이나 좋은 영양소는 풍부하고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는 매우 적은 식단이었죠. 당시 일반적인 서구식 식사를 하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건강지표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결과였어요. 바로 이 경험이 비건이라는 단어에 강력한 이 건강 후광을 씌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비건 라면, 비건 과자, 비건 아이스크림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식품 산업이 발달하면서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은 수많은 종류의 가공식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감자튀김, 탄산음료, 비건 쿠키, 비건 너겟만 먹고도 비건 식단을 유지할 수 있게 됐죠. 문제는 이 제품들이 동물성 재료만 안 썼을 뿐이지 영양학적으로는 건강과 거리가 멀 수 있다, 이 점입니다. 이런 현대 비건 가공식품들은 나트륨, 정제탄수화물, 첨가당 이런 함량은 높은 반면에 필수 영양소나 식이섬유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품들을 우리는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사회의 비건은 과거와 달리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매우 건강한 식단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초가공식품 위주의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제품 포장지에 비건, 식물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왠지 모르게 건강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강 후광 효과에 빠지기 쉬운데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비건 소세지도 일반 소세지만큼이나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고요. 비건 쿠키 역시 설탕, 정제 밀가루가 주 성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비건 식단을 하는 그룹이 육식을 하는 그룹보다 오히려 초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정말 경계해야 할 대상은 뭘까요? 최근 많은 연구들이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식품이냐 초가공식품이냐라는 축입니다. 식품의 원재료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많이 가공되었는지가 우리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초가공식품은 집에서는 잘 쓰지 않는 색소, 향료, 유화제 이런 첨가제들을 사용해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산업적 제형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각종 만성질환 그리고 전체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식물성 재료로 만든 초가공식품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주범은 잘 조리된 닭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이런 자연 상태의 동물성 식품 자체가 아니라 원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고도로 가공된 초가공 정크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추구한다면 가장 먼저 주목하고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초가공 식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만으로는 특정 식단을 꼭 고집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잘 구성된 식단이라면 비건이든 잡식이든 건강상의 큰 이점을 혼자 다 차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같은 좋은 변화들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이건 대부분 덜 가공되고 섬유질 풍부한 그런 건강 식단의 공통적인 결과이지 꼭 비건 식단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잡식 식단으로도 이런 원칙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요. 그렇다면 건강 외에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비건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건을 선택하는 가장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동기는 바로 윤리, 즉 동물에 대한 도덕적인 고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통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지각 있는 존재라고 부르죠. 이런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윤리적 고려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장식 축산 환경입니다. 현대 축산업의 환경, 예를 들면 아주 좁은 공간에 거의 평생을 갇혀 지낸다거나 고통스러운 신체 일부 절단, 불이나 꼬리 같은 거요. 그런 걸 당하거나 또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지막에는 도살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거. 이런 과정들이 동물에게 정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굳이 불필요하게 이런 고통을 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고통 최소화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주장으로는 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종차별주의라는 건 단지 우리와 다른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물의 기본적인 이익, 예를 들어서 고통받지 않을 권리 같은 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마치 과거의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했던 것처럼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편견이라는 주장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다르게 취급할 도덕적인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람은 원래 고기를 먹어왔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게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식물성 식품만으로도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대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존의 필수가 아닌 단지 어떤 맛의 즐거움이나 오래된 습관 혹은 편의성 때문에 동물을 키우고 고통을 주고 결국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 종에 따른 차별은 옳지 않다는 점, 그리고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세 가지가 윤리적인 이유로 비건을 선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런 윤리적 원칙들은 과학 연구 결과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비거니즘의 아주 단단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문제와 함께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대규모 연구 같은 여러 자료들이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토지 사용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중에서 절반 정도가 농업에 사용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농업용 토지의 무려 77%가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 아니면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재배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막대한 땅을 사용해서 얻는 식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땅을 사용해서 얻는 칼로리는 전 세계 공급량의 한 18% 정도에 불과하고요. 단백질은 한 37% 정도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식물 기반 식단으로 바꾼다면
농업에 필요한 땅을 현재 한 4분의 1 수준, 그러니까 75%나 줄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면적이 북미 대륙하고 브라질을 합친 크기랑 비슷하다고 해요. 이 땅을 다시 숲이나 자연서식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생물 다양성 회복이나 탄소 흡수 같은 데 이제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심각한데요. 식품 생산 과정 전체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한 4분의 1, 그러니까 한 2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산업, 특히 소나 양 같은 반추 동물 사육은 메탄 배출의 주요 원인입니다. 메탄은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훨씬 강력한 기체죠. 또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이산화질소 같은 것도 배출되고요. 개인이 식물 기반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최대 73%까지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나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요.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 현재로서는 식물 기반 식단이 환경적으로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 기술, 예를 들어서 배양육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세포 배양육이나 미생물을 이용한 정밀 발효 기술,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훨씬 적은 땅과 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들이 대량 생산되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널리 보급된다면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육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이거나 생산 비용이 매우 높아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개인이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역시 식물성 식품 섭취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건 식단을 지지하는 분들 중 일부가 건강상의 이점을 너무 절대적인 것처럼 비건 식단만이 유일하게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주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과장된 건강 주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잘 구성된 식단이라면 비건이든 잡식이든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학적 결론에 가깝기 때문이죠. 비건은 무조건 건강, 이런 단순한 등식은 쉽게 반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좀 취약한 주장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비건 운동에 따른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설득력 있는 윤리적, 환경적 주장까지도 함께 불신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을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이유로 내세우기보다는 윤리적인 성찰 그리고 환경적인 책임감이라는 더 근본적이고 견고한 기반 위에서 소통하는 게 더 정직하고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주장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비건을 선택하는 깊은 이유들, 즉 윤리적, 환경적 동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점을 과장하는 것의 위험성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식단의 이름표를 떼고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중요한 건 이제 식단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먹냐, 바로 식단의 질입니다. 비건이든 잡식이든 건강을 위한 핵심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보편적 원칙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럼 그 보편적인 원칙들을 한번 다시 볼게요. 첫째는 식단의 기본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매 끼니 접시의 상당 부분을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으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나 과일,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콩이나 렌틸콩 같은 콩류 같은 것들이겠죠. 둘째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유제품뿐만 아니라 두부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까지 다양하게 활용해서 근육을 유지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체중 1kg당 한 1.4g에서 2g 정도 목표로 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셋째는 초가공 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이 자연 상태의 동물성 식품 그 자체라기보다는 과도한 설탕이나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 또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초가공 식품, 과자, 탄산음료, 가공육, 즉석식품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이제 의식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식단의 이름이나 개인의 신념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과학에 기반한 건강한 식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제 비건 식단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이런 보편적인 원칙 외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잘 계획된 비건 식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비건 식단은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건강할 수는 있는데 몇몇 특정 영양소는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충분히 얻기가 좀 어렵거나 몸에서 흡수되는 효율이 낮아서 세심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식물성 식품만 먹는다고 저절로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고 식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신경 손상이나 심각한 빈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건 식단을 하는 모든 사람은 B12 강화 식품이나 이제 보충제를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고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EPA랑 DHA가 중요합니다. 아마시나 치아씨드, 호두 이런 식물성 식품에도 오메가3가 있긴 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EPA나 DHA로 바뀌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뇌 기능에 중요한 DHA는 전환율이 한 1% 미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나 뇌 건강을 위해서는 미세조주에서 추출한 오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철분이나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도 흡수율 측면에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물성 철분, 즉 비햄철은 동물성 철분인 햄철보다 흡수율이 낮고요. 통곡물이나 콩에 많은 피트산 같은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닌데요. 철분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먹을 때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이나 이 채소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콩이나 씨앗류는 물에 불리거나 이제 싹을 틔워서 먹으면 흡수 방해 성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식품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내 생활 위주인 경우에는 사실 비건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충제 섭취를 고려하는 게 좋고요. 이렇듯 이제 비건 식단은 꼼꼼하게 챙겨야 할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잡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잡식 식단의 핵심은 균형과 다양성입니다. 식물성 식품을 식단의 중심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접시의 절반 이상은 다채로운 채소, 과일, 통곡물로 채우는 걸 권장을 하고요. 둘째,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붉은 육류 섭취 빈도를 좀 줄이고 대신 닭고기 같은 가금류, 생선, 계란, 저지방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콩이나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면 더 좋고요. 셋째, 베이컨이나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일관되게 나오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섭취를 최소화하는 게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식단을 선택하든 건강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은 비건이냐 잡식이냐 이런 이름표에 달린 게 아니라 식단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잘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어떤 식단이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비건 식단이 가장 일관성 있는 선택일 수 있고요.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여를 우선시한다면 식물 기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게 아주 강력한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 위에서 영양의 기본 원칙이라는 이 지도를 잘 따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건강을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려는 이 일상에서의 꾸준한 노력, 바로 그게
건강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식단을 선택하시되 그 안에서 과학이 밝혀낸 영양의 기본 원칙들에 충실히 따르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